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깊이와 지혜를 더하는 지식 채널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저희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더 많은 분들과 이 귀한 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상에 늘 건강과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년을 꿈꿉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넘어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두 발로 굳건히 서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원하는 것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삶.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장수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맞이한 초고령 사회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나이가 들수록 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하나둘씩 일상의 자유를 포기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근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늙어도 젊은 몸을 유지하는 조건, 그것은 바로 우리 몸의 기둥인 근육의 힘에 달려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노년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로 근력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근육의 감소, 즉 근감소증은 단순히 힘이 약해지는 문제를 넘어 신체 기능 전반을 떨어뜨리고 각종 질병의 위험을 높이며 심지어 사망률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계속해서 발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근감소증 노인 인구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근력 운동을 실천하는 노인의 비율은 가장 기본적인 운동인 걷기 운동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근력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노년의 삶은 어떻게 다를까요? 그들의 일상을 통해 근육이 우리에게 주는 근본적인 힘의 의미를 함께 되짚어 보겠습니다. 미국 켄터키주에서 가장 큰 도시인 루이빌. 이곳의 한 대형 생필품 마트에는 아주 특별한 직원이 있습니다. 바로 이 매장의 최고령 직원, 조클레타 윌슨 씨입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6시 매장이 문을 여는 시간부터 10시까지 꼬박 4시간을 서서 계산 업무를 봅니다. 젊은 사람에게도 결코 쉽지 않은 강도의 일이지만 윌슨 씨의 나이를 알게 되면 사람들은 더욱 놀라게 됩니다. 그녀의 나이는 올해로 100세입니다. 그녀의 뒷모습만 보고 누가 100세라고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요? 꼿꼿하게 편 허리, 흐트러짐 없는 자세. 2021년 90을 훌쩍 넘긴 나이에 계산원으로 일을 시작한 윌슨 씨는 손님이 없을 때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매대를 정리하고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줍기 위해 수시로 허리를 굽히고 몸을 움직입니다. 때로는 힘에 부치는 순간도 있지만 그녀에게 이곳에서의 일상은 삶의 활력을 불어넣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윌슨 씨의 100세 건강 비결, 그 첫 번째는 바로 바른 자세입니다. 그녀는 매 순간 허리에 단단히 힘을 주고 자세를 바로 세우며 등이 굽어지는 자세는 의식적으로 피합니다. 실제로 바른 자세는 그 자체로 훌륭한 근력 운동입니다. 자세를 꼿꼿하게 유지하는 동안 우리 몸의 중심을 잡아주는 척추와 허리 주변의 근육, 즉 코어 근육에 자연스럽게 자극이 전달되어 근력이 단련되기 때문입니다. 윌슨 씨에게는 일하는 모든 순간이 곧 운동의 시간인 셈입니다. 업무를 마친 퇴근길, 그녀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직접 운전대를 잡습니다. 홀로 지내는 집에서는 집안 살림은 물론 넓은 정원을 가꾸는 일까지 모두 그녀의 몫입니다. 이 모든 것을 거뜬히 해내는 100세 윌슨 씨의 근력은 과연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그녀의 소나기 힘, 즉 악력을 측정해 보았습니다. 결과는 14.6kg. 이는 최근 한 국제 연구에서 확인된 100세 노인의 평균 악력보다 약 2kg이나 더 높은 수치입니다. 대체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녀의 삶을 들여다보면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윌슨 씨는 어린 시절부터 평생을 무용수로 살아오며 자연스럽게 몸을 단련했습니다. 평생 춤으로 다져진 단단한 근육들이 100세가 된 지금 그녀의 건강한 근력에 든든한 기반이 되어준 것입니다. 춤은 우리 몸의 다양한 근육을 조화롭게 사용하게 하여 균형 감각과 신체 안정성을 길러주는 매우 효과적인 전신 근력 운동입니다. 그녀의 꼿꼿한 자세 역시 춤에서 비롯된 오랜 습관입니다. 이렇게 평생에 걸쳐 탄탄하게 지켜온 근력은 노년기에 가장 치명적인 사고인 낙상의 위험으로부터 그녀를 안전하게 지켜주었습니다. 매일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몸을 가졌다는 것. 이 평범한 일상이야말로 윌슨 씨를 매일 다시 움직이게 하는 진정한 원동력입니다. 이처럼 근력은 노년기에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는 독립적인 일상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걷고, 서고, 물건을 드는 움직임 하나하나 그 모든 일상 동작의 바탕에는 근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덴마크의 한 연구팀이 은퇴한 고령층을 대상으로 흥미로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1년 동안 그룹별로 강도를 달리하여 근력 운동을 시킨 뒤 운동을 중단하고 나서도 근력의 변화를 추적 관찰한 것입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특히 고강도 운동을 한 그룹은 운동을 시작하자마자 근력이 눈에 띄게 증가했으며 더 중요한 것은 1년 뒤 운동을 멈추고도 최대 4년까지 향상된 근력이 유지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우리 몸의 근육이 가진 가소성이라는 놀라운 특성 덕분입니다. 가소성이란 외부의 자극에 따라 스스로 구조와 기능을 바꾸는 능력입니다. 우리 근육은 다른 장기들보다 이 가소성이 매우 뛰어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 꾸준히 운동을 통해 적절한 자극을 주면 근육의 양은 다시 늘어날 수 있고 거기서 나오는 힘 또한 강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젊은 시절에는 이 가소성이 더욱 활발하여 효과가 크지만 노년기에도 저항성 운동, 즉 근력 운동을 통해 근력은 분명히 향상될 수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현실은 점점 더 많은 노인들이 타인의 돌봄을 필요로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OECD의 발표에 따르면 2022년 한국에서 돌봄이 필요한 노인의 비율은 OECD 국가 중 하위권이었지만 2050년이 되면 이 비율이 회원국 중 가장 높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 전체에 거대한 부담으로 다가올 미래입니다. 근력은 단순히 숫자로 표현되는 힘이나 근육의 크기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평범한 일상생활을 스스로 해낼 수 있느냐를 결정짓는 핵심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젊어서부터 꾸준히 근력 관리를 잘 해온 분들은 생물학적 나이와 상관없이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분들은 아직 많지 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도움에 의지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근감소증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호르몬 보충제나 미오스타틴 억제제 같은 다양한 신약들이 아직 임상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뚜렷한 효과가 입증된 것은 없습니다. 결국 조금은 뻔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현재로서 우리의 근육을 지키는 가장 확실하고 유일한 해결책은 꾸준한 근력 운동과 균형 잡힌 영양 섭취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렇게 근력 운동과 거리를 두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근력 운동에 관한 몇 가지 흔한 오해들을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70이 넘은 정찬여 씨는 작년부터 걷는 것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걸음의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졌고 걷는 모습도 어딘가 불안정합니다. 허리를 숙이고 천천히 걷는 것이 넘어지지 않고 가장 편안한 자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과거 2번의 허리 디스크 수술을 겪은 후
언제부터인가 다리의 힘도 약해져 걷는 것이 늘 불편하고 힘겨워졌습니다. 횡단보도를 다 건너가기도 전에 빨간불이 켜지는 아찔한 순간도 겪었습니다. 이제는 외출 한번 하려면 남들보다 한참을 일찍 서둘러야 하고 버스를 탈 때도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 같아 괜히 눈치가 보입니다. 몸이 이러니 운동은 아예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나이가 70이 넘었는데 나이가 들면 누구나 겪는 일이지 그렇게 스스로 운동을 포기하고 살아왔습니다. 정찬여 씨의 몸 상태는 과연 어떨까요? 정밀 검사를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근력과 노쇠 정도, 체지방 및 근육량을 검사한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근육량을 나타내는 골격근량은 표준 이하 수준이었고 근력 상태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악력은 약 9kg. 70대 여성의 경우 악력이 18kg 아래부터 근감소증으로 진단하는데 그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입니다. 심지어 100세인 윌슨 씨의 악력보다도 낮은 수치였습니다. 의사는 경고합니다. 운동을 하지 않고 가만히 지내는 비활동적인 생활이 지속되면 오늘보다 내일은 더 힘들어지고 근육은 더 빠르게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바로 오늘부터라도 시작하고 적절한 자극을 주면 근육은 분명히 다시 강화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만나보겠습니다. 김윤규 씨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만보를 채우기 위해 공원을 걷습니다. 15년 전 허리 협착증 진단을 받고 통증을 줄여보려고 무작정 걷기 시작했지만 어찌된 일인지 걸으면 걸을수록 허리 통증은 더 심해집니다. 20분 정도 걷고 나면 허리가 아파와 잠시 주저앉아 쉬어야만 다시 걸을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걷기가 최고의 운동이라고 생각하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근육량이 충분하여 걷기만 해도 효과를 볼 수 있지만 노화가 진행되면 우리 몸의 근육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특히 척추를 꼿꼿이 세워주는 척추 기립근이 약해지는데 이 상태에서 바르지 않은 자세로 계속 걷게 되면 기립근은 제대로 자극을 받지 못하고 더욱 약해집니다. 결국 약해진 척추 주변으로 신경이 압박되면서 허리 통증이 악화되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걷기 운동은 분명 좋은 운동이지만 근육의 양과 힘을 유지하기 위한 근력 운동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성질에 따라 두 종류로 나뉩니다. 마라톤 선수처럼 오랫동안 지치지 않고 힘을 내는 지근과 100m 달리기 선수처럼 순간적으로 폭발적인 힘을 내는 속근입니다. 지근은 우리가 오래 걷거나 서 있는 등 지구력을 담당하고 속근은 갑자기 넘어지려 할 때 몸의 균형을 잡거나 무거운 물건을 번쩍 드는 등 순발력과 파워에 관여합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면서 이 두 근육의 운명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지구력을 담당하는 지근은 그 양과 크기가 비교적 잘 유지되는 반면 순발력을 담당하는 속근은 양도 크게 줄고 크기도 작아지며 매우 빠르게 퇴화합니다. 엉덩이 근육, 허벅지 앞쪽의 대퇴사두근, 종아리 근육 등이 바로 이 속근의 비율이 높은 대표적인 근육들입니다. 이 근육들이 빠지게 되면 길을 걷다 돌부리에 걸렸을 때 버스가 급정거했을 때처럼 돌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급격히 떨어져 낙상으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커집니다. 그리고 이 낙상은 고관절 골절과 같은 치명적인 2차 문제로 이어져 노년기 독립적인 일상을 송두리째 앗아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한 노년의 관건은 빠르게 사라지는 속근을 얼마나 잘 지켜내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어르신들이 말합니다. 젊을 때는 운동하는 재미라도 있었지. 조금만 움직여도 근육이 붙고 몸이 달라지는 게 보였는데 지금은 몸만 아프고 쉽게 지치기만 할 뿐
아무런 변화가 느껴지지 않아 금방 포기하게 돼. 노년엔 운동을 해도 근육이 늘지 않는다는 말, 정말 사실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 힘든 초기 시기를 잘 극복하면 젊은 사람 못지않은 근력과 건강한 몸을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이 수많은 연구와 사례를 통해 입증되고 있습니다. 일본 니시큐슈 대학의 마사토시 교수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3초 근력 운동법을 발표해 주목받았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의자에 천천히 앉기 운동입니다. 허벅지 앞쪽 대퇴사두근의 자극을 느끼며 3초 동안 아주 천천히 의자에 앉는 것입니다. 이처럼 근육이 늘어나면서 힘을 쓰는 운동을 신장성 수축 운동이라고 하는데 근육을 키우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는 발 뒤꿈치 천천히 내리기입니다. 한쪽 발의 뒤꿈치를 최대한 높이 올렸다가 3초에 걸쳐 체중의 힘으로 천천히 내려오는 동작입니다. 이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종아리 근육을 효과적으로 단련할 수 있습니다. 교수는 이 3초 효과를 입증하기 위해 4주간 팔 운동 비교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3초간 천천히 팔을 내리는 훈련만으로도 팔 근력은 15%나 증가했고, 이는 팔을 올리는 운동을 한 그룹보다도 근력 향상 효과가 더 높았습니다. 더 좋은 소식은 이 운동을 매일 아침 단 10회씩만 반복해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정찬여 씨와 김윤규 씨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두 사람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건강백 새운동교실에 참여해 4주간의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혼자서는 막막했던 운동을 전문가의 지도 아래 비슷한 처지의 동료들과 함께 시작한 것입니다. 이곳에서는 앞서 소개한 신장성 운동을 비롯해 특별한 기구 없이도 상체부터 하체까지 전신 근력을 골고루 키울 수 있는 맞춤형 운동을 배울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4주간 집 안팎에서 배운 운동을 꾸준히 실천했습니다. 과연 그녀들에게도 변화가 찾아왔을까요? 4주 후 다시 만난 정찬여 씨는 표정부터 달라져 있었습니다. 얼굴과 움직임에 활기가 넘쳤습니다. 무엇보다 다리의 힘이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20번도 힘들어 중간에 쉬어가며 해야 했던 다리 운동을 이제는 거뜬히 해냅니다. 그녀는 걸음이 조금 빨라졌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마음이 상쾌해지니까 이게 운동이 주는 즐거움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라고 말합니다. 김윤규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걷기만 할 때마다 심해지던 허리 통증과 피로감이 사라졌고 계단을 오를 때도 몸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다시 진행한 검사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정찬여 씨의 경우 거의 모든 근력 수치가 한 달 전에 비해 5배에서 많게는 2배 가까이 좋아졌습니다. 백세윌슨 씨보다도 약했던 악력은 거의 2배나 강해졌고 보행 속도는 정상 수준으로 회복되었습니다. 4주 전 약 11초가 걸렸던 거리를 이제는 단 6초 만에 걷게 된 것입니다. 김윤규 씨 역시 체지방은 줄고 부족했던 근육량은 늘어나는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이 나이에도 운동을 하니까 정말 건강해질 수 있구나 깨달았어요. 이제 목표는 단 하나예요.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거, 그거 하나뿐입니다. 근력의 힘은 단순히 일상을 유지하는 것을 넘어 예기치 못한 질병과 싸워 이기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미국 오하이오주에 사는 마이크 프리먼트 씨는 90세가 넘은 나이에도 호수에서 카누를 즐깁니다. 카누는 강한 팔 힘은 물론 물 위에서 균형을 잡기 위한 하체와 코어 근육까지 필요한 고강도 운동입니다. 하지만 그는 흔들림 하나 없이 호수를 왕복합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다양한 스포츠를 즐겨온 운동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에 시련이 닥쳤습니다. 80세가 다 된 나이에 대장암 진단을 받은 것입니다. 모두가 절망적인 상황이라 생각했지만 그는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완치 상태입니다. 그는 운동으로 평생 쌓아온 강한 근력이 고된 항암 치료를 버텨낸 가장 큰 밑바탕이 되었다고 믿습니다. 암 진단 이후 오히려 더 열심히 운동에 매진한 그는 90살에는 최고령 풀코스 마라톤 완주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에게 운동은 단순한 장수의 비결이 아니라 삶의 역경을 이겨내는 생존의 힘 그 자체입니다. 이처럼 운동을 하지 않고 약해지는 근육을 방치하면 우리 삶의 치명적인 증상들이 연쇄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낙상, 보행장애, 근감소증, 요실금, 그리고 전신이 쇠약해지는 허약. 최근 의학계에서는 이 5가지 증상을 묶어 5대 노년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 증상들이 서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영향을 주며 악순환의 고리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다리 근육이 줄면 보행이 불안정해지고 이는 낙상의 위험을 키웁니다. 낙상에 대한 두려움은 활동량을 줄게 만들고 줄어든 활동량은 다시 근육량 감소로 이어져 몸의 노화 속도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체 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골다공증, 당뇨, 심혈관 질환 같은 만성 질환까지 동반되면 결국 우리의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는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요? 집에서 넘어진 후로 밖을 나가는 일이 거의 없어진 권순자 씨, 그리고 반복된 낙상으로 보행기에 의지하게 된 박종현 씨. 두 분은 혼자 걷기조차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검사 결과 권순자 씨는 심각한 근감소증과 함께 골밀도가 매우 낮은 골다공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박종현 씨는 근육의 양 자체는 부족하지 않았지만 초음파 검사 결과 근육 사이사이에 지방이 잔뜩 끼어 있어 근육이 제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는 근지방증 상태였습니다. 겉보기엔 근육이 있어도 마치 서리가 내린 소고기처럼 지방이 많아 힘을 전혀 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는 몸에 만성적인 염증을 일으키고 대사작용을 방해해 건강을 더욱 악화시킵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오히려 몸이 약하면 약할수록 운동을 통해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은 훨씬 더 큽니다. 아주 극단적인 예로 척수 손상을 입은 환자들조차 꾸준한 근력 운동을 통해 근 기능이 상당히 좋아진다는 보고들이 많이 있습니다. 희망을 안고 두 사람 역시 4주간의 근력 프로젝트에 도전했습니다. 근육량 자체가 부족한 권순자 씨에게는 근육에 강한 저항을 주는 밴드 운동을, 근육의 질이 문제인 박종현 씨에게는 지방 연소에 도움을 주는 동작과 하체 밴드 운동을 처방했습니다. 이와 함께 무엇보다 중요한 영양 상담이 이루어졌습니다. 노년기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는 단백질 섭취가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충분한 열량 섭취입니다. 우리 몸에 에너지가 부족하면 애써 섭취한 단백질이 근육을 만드는 데 쓰이지 않고 에너지원으로 먼저 소모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이에 권순자 씨는 평소보다 밥양을 늘려 기초 열량을 채웠고 박종현 씨는 끼니마다 달걀이나 고기 같은 단백질 식품을 의식적으로 보충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두 사람은 4주간 운동과 식단을 열심히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4주 후 기적과 같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근감소증이 심했던 권순자 씨는 근육량이 늘고 하체 근력이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근육에 지방이 많았던 박정현 씨는 체지방량이 줄고 약했던 악력과 하체 근력은 2배 가까이 향상되었습니다. 가장 낮은 수준에서 시작했기에
이 변화는 무엇보다 희망적인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근력의 중요성을 확인했습니다. 근력은 단순히 젊음의 상징이나 과시용 힘이 아닙니다. 그것은 노년의 품위이고 독립이며 예기치 못한 질병과 역경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우리 몸의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몸이 아프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근육은 언제든 다시 강해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나는 그 작은 움직임 하나부터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당신의 근육이 깨어나는 순간 당신의 삶에는 새로운 활력이 찾아올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걸음이 굳건하고 여러분의 모든 날들이 활기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깊이와 지혜를 더하는 지식 채널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저희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더 많은 분들과 이 귀한 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상에 늘 건강과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년을 꿈꿉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넘어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두 발로 굳건히 서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원하는 것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삶.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장수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맞이한 초고령 사회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나이가 들수록 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하나둘씩 일상의 자유를 포기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근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늙어도 젊은 몸을 유지하는 조건, 그것은 바로 우리 몸의 기둥인 근육의 힘에 달려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노년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로 근력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근육의 감소, 즉 근감소증은 단순히 힘이 약해지는 문제를 넘어 신체 기능 전반을 떨어뜨리고 각종 질병의 위험을 높이며 심지어 사망률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계속해서 발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근감소증 노인 인구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근력 운동을 실천하는 노인의 비율은 가장 기본적인 운동인 걷기 운동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근력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노년의 삶은 어떻게 다를까요? 그들의 일상을 통해 근육이 우리에게 주는 근본적인 힘의 의미를 함께 되짚어 보겠습니다. 미국 켄터키주에서 가장 큰 도시인 루이빌. 이곳의 한 대형 생필품 마트에는 아주 특별한 직원이 있습니다. 바로 이 매장의 최고령 직원, 조클레타 윌슨 씨입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6시 매장이 문을 여는 시간부터 10시까지 꼬박 4시간을 서서 계산 업무를 봅니다. 젊은 사람에게도 결코 쉽지 않은 강도의 일이지만 윌슨 씨의 나이를 알게 되면 사람들은 더욱 놀라게 됩니다. 그녀의 나이는 올해로 100세입니다. 그녀의 뒷모습만 보고 누가 100세라고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요? 꼿꼿하게 편 허리, 흐트러짐 없는 자세. 2021년 90을 훌쩍 넘긴 나이에 계산원으로 일을 시작한 윌슨 씨는 손님이 없을 때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매대를 정리하고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줍기 위해 수시로 허리를 굽히고 몸을 움직입니다. 때로는 힘에 부치는 순간도 있지만 그녀에게 이곳에서의 일상은 삶의 활력을 불어넣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윌슨 씨의 100세 건강 비결, 그 첫 번째는 바로 바른 자세입니다. 그녀는 매 순간 허리에 단단히 힘을 주고 자세를 바로 세우며 등이 굽어지는 자세는 의식적으로 피합니다. 실제로 바른 자세는 그 자체로 훌륭한 근력 운동입니다.
자세를 꼿꼿하게 유지하는 동안 우리 몸의 중심을 잡아주는 척추와 허리 주변의 근육, 즉 코어 근육에 자연스럽게 자극이 전달되어 근력이 단련되기 때문입니다. 윌슨 씨에게는 일하는 모든 순간이 곧 운동의 시간인 셈입니다. 업무를 마친 퇴근길, 그녀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직접 운전대를 잡습니다. 홀로 지내는 집에서는 집안 살림은 물론 넓은 정원을 가꾸는 일까지 모두 그녀의 몫입니다. 이 모든 것을 거뜬히 해내는 백세 윌슨 씨의 근력은 과연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그녀의 소나기 힘, 즉 악력을 측정해 보았습니다. 결과는 14.6kg. 이는 최근 한 국제연구에서 확인된 백세 노인의 평균 악력보다 약 2kg이나 더 높은 수치입니다. 대체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녀의 삶을 들여다보면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윌슨 씨는 어린 시절부터 평생을 무용수로 살아오며 자연스럽게 몸을 단련했습니다. 평생 춤으로 다져진 단단한 근육들이 100세가 된 지금 그녀의 건강한 근력에 든든한 기반이 되어준 것입니다. 춤은 우리 몸의 다양한 근육을 조화롭게 사용하게 하여 균형 감각과 신체 안정성을 길러주는 매우 효과적인 전신 근력 운동입니다. 그녀의 꼿꼿한 자세 역시 춤에서 비롯된 오랜 습관입니다. 이렇게 평생에 걸쳐 탄탄하게 지켜온 근력은 노년기의 가장 치명적인 사고인 낙상의 위험으로부터 그녀를 안전하게 지켜주었습니다. 매일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몸을 가졌다는 것. 이 평범한 일상이야말로 윌슨 씨를 매일 다시 움직이게 하는 진정한 원동력입니다. 이처럼 근력은 노년기에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는 독립적인 일상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걷고, 서고, 물건을 드는 움직임 하나하나 그 모든 일상 동작의 바탕에는 근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덴마크의 한 연구팀이 은퇴한 고령층을 대상으로 흥미로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1년 동안 그룹별로 강도를 달리하여 근력 운동을 시킨 뒤 운동을 중단하고 나서도 근력의 변화를 추적 관찰한 것입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특히 고강도 운동을 한 그룹은 운동을 시작하자마자 근력이 눈에 띄게 증가했으며 더 중요한 것은 1년 뒤 운동을 멈추고도 최대 4년까지 향상된 근력이 유지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우리 몸의 근육이 가진 가소성이라는 놀라운 특성 덕분입니다. 가소성이란 외부의 자극에 따라 스스로 구조와 기능을 바꾸는 능력입니다. 우리 근육은 다른 장기들보다 이 가소성이 매우 뛰어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 꾸준히 운동을 통해 적절한 자극을 주면 근육의 양은 다시 늘어날 수 있고 거기서 나오는 힘 또한 강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젊은 시절에는 이 가소성이 더욱 활발하여 효과가 크지만 노년기에도 저항성 운동, 즉 근력 운동을 통해 근력은 분명히 향상될 수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현실은 점점 더 많은 노인들이 타인의 돌봄을 필요로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OECD의 발표에 따르면 2022년 한국에서 돌봄이 필요한 노인의 비율은 OECD 국가 중 하위권이었지만 2050년이 되면 이 비율이 회원국 중 가장 높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 전체에 거대한 부담으로 다가올 미래입니다. 근력은 단순히 숫자로 표현되는 힘이나 근육의 크기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평범한 일상생활을 스스로 해낼 수 있느냐를 결정짓는 핵심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젊어서부터 꾸준히 근력 관리를 잘 해온 분들은 생물학적 나이와 상관없이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분들은 아직 많지 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도움에 의지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근감소증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호르몬 보충제나
미오스타틴 억제제 같은 다양한 신약들이 아직 임상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뚜렷한 효과가 입증된 것은 없습니다. 결국 조금은 뻔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현재로서 우리의 근육을 지키는 가장 확실하고 유일한 해결책은 꾸준한 근력 운동과 균형 잡힌 영양 섭취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왜 이렇게 근력 운동과 거리를 두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근력 운동에 관한 몇 가지 흔한 오해들을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70이 넘은 정찬여 씨는 작년부터 걷는 것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걸음의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졌고 걷는 모습도 어딘가 불안정합니다. 허리를 숙이고 천천히 걷는 것이 넘어지지 않고 가장 편안한 자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과거 2번의 허리 디스크 수술을 겪은 후 언제부터인가 다리의 힘도 약해져 걷는 것이 늘 불편하고 힘겨워졌습니다. 횡단보도를 다 건너가기도 전에 빨간불이 켜지는 아찔한 순간도 겪었습니다. 이제는 외출 한번 하려면 남들보다 한참을 일찍 서둘러야 하고 버스를 탈 때도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 같아 괜히 눈치가 보입니다. 몸이 이러니 운동은 아예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나이가 70이 넘었는데 나이가 들면 누구나 겪는 일이지 그렇게 스스로 운동을 포기하고 살아왔습니다. 정찬여 씨의 몸 상태는 과연 어떨까요? 정밀 검사를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근력과 노쇠 정도, 체지방 및 근육량을 검사한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근육량을 나타내는 골격근량은 표준 이하 수준이었고 근력 상태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악력은 약 9kg. 70대 여성의 경우 악력이 18kg 아래부터 근감소증으로 진단하는데 그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입니다. 심지어 100세인 윌슨 씨의 악력보다도 낮은 수치였습니다. 의사는 경고합니다. 운동을 하지 않고 가만히 지내는 비활동적인 생활이 지속되면 오늘보다 내일은 더 힘들어지고 근육은 더 빠르게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바로 오늘부터라도 시작하고 적절한 자극을 주면 근육은 분명히 다시 강화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만나보겠습니다. 김윤규 씨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만보를 채우기 위해 공원을 걷습니다. 15년 전 허리 협착증 진단을 받고 통증을 줄여보려고 무작정 걷기 시작했지만 어찌된 일인지 걸으면 걸을수록 허리 통증은 더 심해집니다. 20분 정도 걷고 나면 허리가 아파와 잠시 주저앉아 쉬어야만 다시 걸을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걷기가 최고의 운동이라고 생각하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근육량이 충분하여 걷기만 해도 효과를 볼 수 있지만 노화가 진행되면 우리 몸의 근육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특히 척추를 꼿꼿이 세워주는 척추 기립근이 약해지는데 이 상태에서 바르지 않은 자세로 계속 걷게 되면 기립근은 제대로 자극을 받지 못하고 더욱 약해집니다. 결국 약해진 척추 주변으로 신경이 압박되면서 허리 통증이 악화되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걷기 운동은 분명 좋은 운동이지만 근육의 양과 힘을 유지하기 위한 근력 운동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성질에 따라 두 종류로 나뉩니다. 마라톤 선수처럼 오랫동안 지치지 않고 힘을 내는 지근과 100m 달리기 선수처럼 순간적으로 폭발적인 힘을 내는 속근입니다. 지근은 우리가 오래 걷거나 서 있는 등 지구력을 담당하고 속근은 갑자기 넘어지려 할 때 몸의 균형을 잡거나 무거운 물건을 번쩍 드는 등 순발력과 파워에 관여합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면서 이 두 근육의 운명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지구력을 담당하는 지근은 그 양과 크기가 비교적 잘 유지되는 반면 순발력을 담당하는 속근은 양도 크게 줄고 크기도 작아지며 매우 빠르게 퇴화합니다.
엉덩이 근육, 허벅지 앞쪽의 대퇴사두근, 종아리 근육 등이 바로 이 속근의 비율이 높은 대표적인 근육들입니다. 이 근육들이 빠지게 되면 길을 걷다 돌부리에 걸렸을 때 버스가 급정거했을 때처럼 돌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급격히 떨어져 낙상으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커집니다. 그리고 이 낙상은 고관절 골절과 같은 치명적인 2차 문제로 이어져 노년기 독립적인 일상을 송두리째 앗아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한 노년의 관건은 빠르게 사라지는 속근을 얼마나 잘 지켜내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어르신들이 말합니다. 젊을 때는 운동하는 재미라도 있었지. 조금만 움직여도 근육이 붙고 몸이 달라지는 게 보였는데 지금은 몸만 아프고 쉽게 지치기만 할 뿐 아무런 변화가 느껴지지 않아 금방 포기하게 돼. 노년엔 운동을 해도 근육이 늘지 않는다는 말 정말 사실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 힘든 초기 시기를 잘 극복하면 젊은 사람 못지않은 근력과 건강한 몸을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이 수많은 연구와 사례를 통해 입증되고 있습니다. 일본 니시큐슈 대학의 마사토시 교수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3초 근력 운동법을 발표해 주목받았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의자에 천천히 앉기 운동입니다. 허벅지 앞쪽 대퇴사두근의 자극을 느끼며 3초 동안 아주 천천히 의자에 앉는 것입니다. 이처럼 근육이 늘어나면서 힘을 쓰는 운동을 신장성 수축 운동이라고 하는데 근육을 키우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는 발 뒤꿈치 천천히 내리기입니다. 한쪽 발의 뒤꿈치를 최대한 높이 올렸다가 3초에 걸쳐 체중의 힘으로 천천히 내려오는 동작입니다. 이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종아리 근육을 효과적으로 단련할 수 있습니다. 교수는 이 3초 효과를 입증하기 위해 4주간 팔 운동 비교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3초간 천천히 팔을 내리는 훈련만으로도 팔 근력은 15%나 증가했고, 이는 팔을 올리는 운동을 한 그룹보다도 근력 향상 효과가 더 높았습니다. 더 좋은 소식은 이 운동을 매일 아침 단 10회씩만 반복해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정찬여 씨와 김윤규 씨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두 사람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건강100 새운동교실에 참여해 4주간의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혼자서는 막막했던 운동을 전문가의 지도 아래 비슷한 처지의 동료들과 함께 시작한 것입니다. 이곳에서는 앞서 소개한 신장성 운동을 비롯해 특별한 기구 없이도 상체부터 하체까지 전신 근력을 골고루 키울 수 있는 맞춤형 운동을 배울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4주간 집 안팎에서 배운 운동을 꾸준히 실천했습니다. 과연 그녀들에게도 변화가 찾아왔을까요? 4주 후 다시 만난 정찬여 씨는 표정부터 달라져 있었습니다. 얼굴과 움직임에 활기가 넘쳤습니다. 무엇보다 다리의 힘이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20번도 힘들어 중간에 쉬어가며 해야 했던 다리 운동을 이제는 거뜬히 해냅니다. 그녀는 걸음이 조금 빨라졌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마음이 상쾌해지니까 이게 운동이 주는 즐거움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라고 말합니다. 김윤규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걷기만 할 때마다 심해지던 허리 통증과 피로감이 사라졌고 계단을 오를 때도 몸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다시 진행한 검사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정찬여 씨의 경우 거의 모든 근력 수치가 한 달 전에 비해 5배에서 많게는 2배 가까이 좋아졌습니다. 백세 윌슨 씨보다도 약했던 악력은 거의 2배나 강해졌고 보행 속도는 정상 수준으로 회복되었습니다. 4주 전 약 11초가 걸렸던 거리를 이제는 단 6초 만에 걷게 된 것입니다.
김윤규 씨 역시 체지방은 줄고 부족했던 근육량은 늘어나는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이 나이에도 운동을 하니까 정말 건강해질 수 있구나 깨달았어요. 이제 목표는 단 하나예요.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거, 그거 하나뿐입니다. 근력의 힘은 단순히 일상을 유지하는 것을 넘어 예기치 못한 질병과 싸워 이기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미국 오하이오주에 사는 마이크 프리먼트 씨는 90세가 넘은 나이에도 호수에서 카누를 즐깁니다. 카누는 강한 팔 힘은 물론 물 위에서 균형을 잡기 위한 하체와 코어 근육까지 필요한 고강도 운동입니다. 하지만 그는 흔들림 하나 없이 호수를 왕복합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다양한 스포츠를 즐겨온 운동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에 시련이 닥쳤습니다. 80세가 다 된 나이에 대장암 진단을 받은 것입니다. 모두가 절망적인 상황이라 생각했지만 그는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완치 상태입니다. 그는 운동으로 평생 쌓아온 강한 근력이 고된 항암 치료를 버텨낸 가장 큰 밑바탕이 되었다고 믿습니다. 암 진단 이후 오히려 더 열심히 운동에 매진한 그는 90살에는 최고령 풀코스 마라톤 완주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에게 운동은 단순한 장수의 비결이 아니라 삶의 역경을 이겨내는 생존의 힘 그 자체입니다. 이처럼 운동을 하지 않고 약해지는 근육을 방치하면 우리 삶에 치명적인 증상들이 연쇄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낙상, 보행장애, 근감소증, 요실금, 그리고 전신이 쇠약해지는 허약. 최근 의학계에서는 이 5가지 증상을 묶어 5대 노년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 증상들이 서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영향을 주며 악순환의 고리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다리 근육이 줄면 보행이 불안정해지고 이는 낙상의 위험을 키웁니다. 낙상에 대한 두려움은 활동량을 줄게 만들고 줄어든 활동량은 다시 근육량 감소로 이어져 몸의 노화 속도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체 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골다공증, 당뇨, 심혈관 질환 같은 만성 질환까지 동반되면 결국 우리의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는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요? 집에서 넘어진 후로 밖을 나가는 일이 거의 없어진 권순자 씨, 그리고 반복된 낙상으로 보행기에 의지하게 된 박종현 씨. 두 분은 혼자 걷기조차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검사 결과 권순자 씨는 심각한 근감소증과 함께 골밀도가 매우 낮은 골다공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박종현 씨는 근육의 양 자체는 부족하지 않았지만 초음파 검사 결과 근육 사이사이에 지방이 잔뜩 끼어 있어 근육이 제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는 근지방증 상태였습니다. 겉보기엔 근육이 있어도 마치 서리가 내린 소고기처럼 지방이 많아 힘을 전혀 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는 몸에 만성적인 염증을 일으키고 대사작용을 방해해 건강을 더욱 악화시킵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오히려 몸이 약하면 약할수록 운동을 통해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은 훨씬 더 큽니다. 아주 극단적인 예로 척수 손상을 입은 환자들조차 꾸준한 근력 운동을 통해 근 기능이 상당히 좋아진다는 보고들이 많이 있습니다. 희망을 안고 두 사람 역시 4주간의 근력 프로젝트에 도전했습니다. 근육량 자체가 부족한 권순자 씨에게는 근육에 강한 저항을 주는 밴드 운동을, 근육의 질이 문제인 박종현 씨에게는 지방 연소에 도움을 주는 동작과 하체 밴드 운동을 처방했습니다. 이와 함께 무엇보다 중요한 영양 상담이 이루어졌습니다. 노년기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는 단백질 섭취가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충분한 열량 섭취입니다.
우리 몸에 에너지가 부족하면 애써 섭취한 단백질이 근육을 만드는 데 쓰이지 않고 에너지원으로 먼저 소모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이에 권순자 씨는 평소보다 밥양을 늘려 기초 열량을 채웠고 박종현 씨는 끼니마다 달걀이나 고기 같은 단백질 식품을 의식적으로 보충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두 사람은 4주간 운동과 식단을 열심히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4주 후 기적과 같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근감소증이 심했던 권순자 씨는 근육량이 늘고 하체 근력이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근육에 지방이 많았던 박정현 씨는 체지방량이 줄고 약했던 악력과 하체 근력은 2배 가까이 향상되었습니다. 가장 낮은 수준에서 시작했기에 이 변화는 무엇보다 희망적인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근력의 중요성을 확인했습니다. 근력은 단순히 젊음의 상징이나 과시용 힘이 아닙니다. 그것은 노년의 품위이고 독립이며 예기치 못한 질병과 역경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우리 몸의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몸이 아프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근육은 언제든 다시 강해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나는 그 작은 움직임 하나부터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당신의 근육이 깨어나는 순간 당신의 삶에는 새로운 활력이 찾아올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걸음이 굳건하고 여러분의 모든 날들이 활기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깊이와 지혜를 더하는 지식 채널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저희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더 많은 분들과 이 귀한 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상에 늘 건강과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년을 꿈꿉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넘어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두 발로 굳건히 서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원하는 것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삶.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장수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맞이한 초고령 사회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나이가 들수록 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하나둘씩 일상의 자유를 포기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근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늙어도 젊은 몸을 유지하는 조건, 그것은 바로 우리 몸의 기둥인 근육의 힘에 달려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노년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로 근력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근육의 감소, 즉 근감소증은 단순히 힘이 약해지는 문제를 넘어 신체 기능 전반을 떨어뜨리고 각종 질병의 위험을 높이며 심지어 사망률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계속해서 발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근감소증 노인 인구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근력 운동을 실천하는 노인의 비율은 가장 기본적인 운동인 걷기 운동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근력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노년의 삶은 어떻게 다를까요? 그들의 일상을 통해 근육이 우리에게 주는 근본적인 힘의 의미를 함께 되짚어 보겠습니다. 미국 켄터키주에서 가장 큰 도시인 루이빌. 이곳의 한 대형 생필품 마트에는 아주 특별한 직원이 있습니다. 바로 이 매장의 최고령 직원, 조클레타 윌슨 씨입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6시 매장이 문을 여는 시간부터 10시까지 꼬박 4시간을 서서 계산 업무를 봅니다. 젊은 사람에게도 결코 쉽지 않은 강도의 일이지만 윌슨 씨의 나이를 알게 되면 사람들은 더욱 놀라게 됩니다. 그녀의 나이는 올해로 100세입니다.
그녀의 뒷모습만 보고 누가 100세라고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요? 꼿꼿하게 편 허리, 흐트러짐 없는 자세. 2021년 90을 훌쩍 넘긴 나이에 계산원으로 일을 시작한 윌슨 씨는 손님이 없을 때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매대를 정리하고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줍기 위해 수시로 허리를 굽히고 몸을 움직입니다. 때로는 힘에 부치는 순간도 있지만 그녀에게 이곳에서의 일상은 삶의 활력을 불어넣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윌슨 씨의 100세 건강 비결, 그 첫 번째는 바로 바른 자세입니다. 그녀는 매 순간 허리에 단단히 힘을 주고 자세를 바로 세우며 등이 굽어지는 자세는 의식적으로 피합니다. 실제로 바른 자세는 그 자체로 훌륭한 근력 운동입니다. 자세를 꼿꼿하게 유지하는 동안 우리 몸의 중심을 잡아주는 척추와 허리 주변의 근육, 즉 코어 근육에 자연스럽게 자극이 전달되어 근력이 단련되기 때문입니다. 윌슨 씨에게는 일하는 모든 순간이 곧 운동의 시간인 셈입니다. 업무를 마친 퇴근길, 그녀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직접 운전대를 잡습니다. 홀로 지내는 집에서는 집안 살림은 물론 넓은 정원을 가꾸는 일까지 모두 그녀의 몫입니다. 이 모든 것을 거뜬히 해내는 100세 윌슨 씨의 근력은 과연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그녀의 손아귀 힘, 즉 악력을 측정해 보았습니다. 결과는 14.6kg. 이는 최근 한 국제연구에서 확인된 100세 노인의 평균 악력보다 약 2kg이나 더 높은 수치입니다. 대체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녀의 삶을 들여다보면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윌슨 씨는 어린 시절부터 평생을 무용수로 살아오며 자연스럽게 몸을 단련했습니다. 평생 춤으로 다져진 단단한 근육들이 100세가 된 지금 그녀의 건강한 근력에 든든한 기반이 되어준 것입니다. 춤은 우리 몸의 다양한 근육을 조화롭게 사용하게 하여 균형 감각과 신체 안정성을 길러주는 매우 효과적인 전신 근력 운동입니다. 그녀의 꼿꼿한 자세 역시 춤에서 비롯된 오랜 습관입니다. 이렇게 평생에 걸쳐 탄탄하게 지켜온 근력은 노년기의 가장 치명적인 사고인 낙상의 위험으로부터 그녀를 안전하게 지켜주었습니다. 매일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몸을 가졌다는 것. 이 평범한 일상이야말로 윌슨 씨를 매일 다시 움직이게 하는 진정한 원동력입니다. 이처럼 근력은 노년기에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는 독립적인 일상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걷고, 서고, 물건을 드는 움직임 하나하나 그 모든 일상 동작의 바탕에는 근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덴마크의 한 연구팀이 은퇴한 고령층을 대상으로 흥미로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1년 동안 그룹별로 강도를 달리하여 근력 운동을 시킨 뒤 운동을 중단하고 나서도 근력의 변화를 추적 관찰한 것입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특히 고강도 운동을 한 그룹은 운동을 시작하자마자 근력이 눈에 띄게 증가했으며 더 중요한 것은 1년 뒤 운동을 멈추고도 최대 4년까지 향상된 근력이 유지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우리 몸의 근육이 가진 가소성이라는 놀라운 특성 덕분입니다. 가소성이란 외부의 자극에 따라 스스로 구조와 기능을 바꾸는 능력입니다. 우리 근육은 다른 장기들보다 이 가소성이 매우 뛰어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 꾸준히 운동을 통해 적절한 자극을 주면 근육의 양은 다시 늘어날 수 있고 거기서 나오는 힘 또한 강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젊은 시절에는 이 가소성이 더욱 활발하여 효과가 크지만 노년기에도 저항성 운동, 즉 근력 운동을 통해 근력은 분명히 향상될 수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현실은 점점 더 많은 노인들이 타인의 돌봄을 필요로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OECD의 발표에 따르면 2022년 한국에서 돌봄이 필요한 노인의 비율은
OECD 국가 중 하위권이었지만 2050년이 되면 이 비율이 회원국 중 가장 높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 전체에 거대한 부담으로 다가올 미래입니다. 근력은 단순히 숫자로 표현되는 힘이나 근육의 크기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